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TMI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3시부터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승조 TMI 그동안 쭉 보셨으면 제가 D-Day 변곡점이 7월 1일 여러분들 우리가 분위기에 남북미 정상회담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때 일본의 반도체 소재 제재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모든 에너지를 북방 관련주들 매도해라 호재 때, 그리고 하방 리스크를 열어놓고 해지 전략, 중화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렸습니다. 오늘 40포인트 이상 급락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끝나는 상황이 들어오는 게 환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7월 1일 날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예측까지 해드렸죠. FOMC 대부분들 금리 인하하는데 나는 금리 동결로 배팅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G20 끝나고 나서 우리가 남북미 정상회담 때 1149.8원을 살짝 깼어요. 한 1148원. 그리고 나는데 제가 그때 무조건 다시 1190원을 볼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데이터가 1165원인데 오늘 1179원, 1180원까지 갑니다. 너무 급하게 급등하죠. 앞으로 10원 단위당 20포인트 내지 30포인트 추가 빠진다 생각하십시오. 1180원에서 1190원. 그 오늘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0, 30포인트 더 빠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환율 에너지를 앞으로 중요하게 보시고요. 또 하나, 이럴 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전략 해드렸죠. 갈림길에서 나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떨어질 것 같다. 다만 변동성이 클 것 같다 그럴 때 양 매수 전략, 제가 양날개 전략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7월 5일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럴 때 나는 뭔가 하방으로 보는데 나는 상방 갈 것 같아 하더라도 1대1 내지 하방의 비중이 있으면 1대2에 간단히 얘기해서 9월물 매도, 12월물 매수, 또 콜 매수, 풋 매수를 양날개 했다면,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콜 매수 100만원, 풋 매수 100만원 했다면 오늘 이 콜 100만원은 10만원도 못 건져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풋 100만원이 500에서 600 되셨을 겁니다. 이게 변동성 전략의 양날개 전략입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이용합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대부분들 반도체 소재 일본의 여러 가지의 제재를 보면 자꾸 이것에 집중합니다. 여기에 반사이익 받는 기업은 뭘까? 또 이거 괜찮아. 또 심지어는 애국주의라든지 불매운동 이런 관련주들을 찾기 바쁩니다.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거 단기에 끝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냉정하게 보면 수혜받는 기업 없습니다. 이거를 정부 정책당국자께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이 부분을 앞으로 체크해 드릴 때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외국인이 사주는데 왜 빠지?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도 해드렸죠. 삼성전자 이 매수가 순수 네이키드 매수가 아닐 수 있다. 여기에 합성된 하방 포지션의 포지션 갖다 해서 선물 매도라든지 그 다음에 ETF 인버스라든지 매도 풋옵션이라든지 이런 걸 합성하는 에너지가 보이지 않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 이렇게 합성했다가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삼성전자 매수한 거를 매도로 바꿔버리면서 시장을 급락시킬 수도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뭐랄까요? 직관적으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항상 미결제 약정을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합니다. 지금 269.30 급락하면서 오늘 미결제가 얼마입니까? 7,600개나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28만 대, 29만 원대 놀던 이 미결제 약정이
지금 이틀간 10,000개 가까이 증가합니다. 오늘 투자자 동향을 보시면 이런 그림자 매매를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돼요. 금액적으로는 6,700억 선물해서 매도합니다. 근데 요거를 수량으로 잠깐 바꿔보면 9,900개. 아까 장중에는 한 11,000개까지 여러분들 매도를 했습니다. 이 매도가 앞으로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카운팅을 하는데 네이키드 순수 매도인지 아니면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청산하는 전매도인지 이 부분을 앞으로 추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아직까지 현물이나 비차익은 매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뭘 매도하느냐? 지금 선물 매도 쪽에 미결제를 늘리면서 매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은 변동성이 더 확대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냐면 이달 말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이런 걸 기대합니다. 금리나 유동성장, 뭐 파월 연준이 의장이 뭐 좋은 그래도 뭔가 얘기해줘서 하방을 막을 거야. 저는 그거 분석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시장은 제가 눈에 얘기하죠. 금리 눈높이가 낮아지고 심지어는 동결할 수도 있고 그거 확인은 이달 말이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중국 위엔화하고 환율과 실적장을 봐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들여다보면 이익이 6조 5천억이지만 들여다보면 일과성 이익 제하면은 5조 7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LG전자도 그러면 앞으로 나올 거는 더 삼성전자 1, 2등짜리가 이렇게 낮아지면 다른 것들의 눈높이는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헤지펀드들이 농담삼아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시장은 기승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공격하면 니네들 변동성 크게 할 수 있어. 두 개 합쳐가 20%인데 이거 밑에서 10개, 20개 올려봤자 요 두 종목만 때리면 시장 하방 변동성을 열어놓을 수 있어. 이게 우리나라 장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이 취약점을 아시아계 헤지펀드들이 엔캐리한 애들이 연결해서 공격한 거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미국 주식은 신고가를 치면서 계속 급등해요. 근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 증시 실제 상승한 거 에너지 대비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될 겁니다라고 제가 예고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미리 이실직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지금 S&P가 이제 뭐 거의 뭐 3,000도 뚫을 것 같습니다. 근데 뚫어봤자 의미 안 두겠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해서 이제 1920짜리가 거의 2,990와 3,000까지 왔으니까 인덱스로 55% 올랐으니까 얼마나 화려한 에너지입니까?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이게 더 가려면 진짜 금리 인하 2번 해줘야 되고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S&P 기업들 중에 한 150개 이상이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뭐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게 5년간 평균 EPS입니다. 근데 이 빨간 색깔이 5년 평균 EPS보다 높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여기 하나 단어를 보십시오. 네거티브입니다. 포지티브면 좋은데 네거티브, 즉 여기 보시면 요 밑에가 IT, 그 다음에 또 소비주, 헬스케어, 즉 IT 섹터 중에 5년 평균보다 실적이 못합니다라고 이실직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팡 주식 이제 실적 발표할 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그 다음에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이 주가는 이렇게 급등해갖고 유동성장이나 뭔가 나왔는데 실적은 거기에 못 맞췄다 하면 미국 증시 그때 부러지겠죠. 근데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우리가 디커플에 못 올라갔어요. 떨어질 때는 그러면 디커플링이니까 그러면 딛고 올라가야죠. 근데 이런 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 우리 증시는 못난이 증시 같아요. 오를 때 못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미국 증시가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가 딱 근데 한 300에서 500 빠졌어요. 이런 장 나왔는데 우리 증시 반대로 올라갈까? 오히려 더 흔들어 버릴 것 같아요.
그거를 헤지펀드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갖고 미결제 늘리면서 공격하면 이 변동성은 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중국이나 일본은 거의 어떤 면에서는 그 전쟁적 사고라든지 책사, 그 다음에 사무라이 개념,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나라는 선비 정신이 너무 강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제가 이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승조의 TMI로 이제 코리아 패싱에서 배싱이라는 단어가 붙이면 큰일 납니다 했는데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때리기 있죠. 코리아 배싱. 그리고 제가 전번 금요일 날 이 아베 반도체 소재 공급 이것이 아니라 다음은 군사적인 부분으로 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여러 가지의 노이즈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북한을 건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나오잖아요. 북한 연결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노이즈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일본 수정헌법 이거 건드리나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은 경제적으로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렸죠. 아베의 속마음. 캐치홀 규제, 전략목자 수출 통제. 벌써 이거 딴지 걸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자민당 헌법 개정 초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21일 그 선거 끝나면 괜찮을 거다. 거기에서 아베가 승리하면 더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뭐 국역 외교 이런 데서 겁내 갖고 뭐 일본을 여러 가지의 뭐 WTO에 제소하거나 뭐 이런 전략은 저는 전략적으로는 뭐 감정적으로는 풀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 부분이 지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 시장에서는 경로 의존성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여러분들 코리아 패싱에서 배싱으로 갔습니다. 때리기. 7월 옵션 만기일과 연준이 이 사이에 무디스사는 다행히 등급을 조정 안 했습니다. 이제 이 S&P가 남았습니다. S&P에서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리거나 만약에 등급을 건드리는 거 나오면 이건 여러분들 이거 더 끔찍. 그러면 일본이 코리아 배싱이 아니라 이 미국도 배싱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안 돼야 돼요. 그리고 금리 인하 여기도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지금 0.5pp 두 번에 근데 한 번만 하고 금리 인하 그 다음에는 불확실해 하면은 오히려 미국 시장은 그때 그 재료 노출로도 부러질 수 있거든요.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에 전혀 상상하지 않은 동결로 그래서 이 빨간 선 경로 우정으로 가면 여러분들 이 장 2,000도 깨갖고 1,900 초반까지 구경하십니다. 이렇게 안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뭐 WTO에 제소하거나 그룹 총수를 모으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가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 반기문 전 유엔 총사 특사를 보내갖고 미국을 보내거나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오히려 일본 가기보다는 우리가 시스템 뭐 비메모리 반도체 한 133조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3조 내지 5조 미국에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네들 중국에도 저렇게 공정인데 우리는 왜 안 줘? 그리고 트럼프의 이기심이나 탐욕에 만족을 줘야 돼요. 거기에서 풀어갖고 거기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했어라고 선거 전에 나오면서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설계에 의해서 일본을 건드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도 뭐 여러 가지의 뭐 이렇게 감정 싸움 가기보다는 아베의 이기심이나 탐욕을 건드려서 북한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의 전략적인 거, 즉 4자 6자 회담 여러 가지에서 뭔가 경제적으로 풀어주는 거를 밑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특사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이걸 풀어야 이 문제가 여기서 초기에 봉합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뭐 법률에 따르거나 선비정신 여러 개에서 논리나 이론으로 가면 더 문제점이 확산되고 이거는 오히려 초기에 막을 거를 나중에는 상당한 변동성을 겪은 다음에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지 전략 계속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인버스나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롱숏으로 이 떨어질 때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면서 이달 말까지 이 경로 우전성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중국이 버텨줘야 됩니다. 중국. 그 다음에 홍콩이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왜 홍콩을 자꾸 얘기하냐면 일부 헤지펀드들 중에서 여러분들 한국의 중산층이나 갖다 해서 한국의 투자자를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방 공격시키는 방법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홍콩 ELS나 홍콩 기초자산을 갖고 있는 펀드 변동성 죽여버리면 된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스토리 소설 같죠? 근데 이런 전략을 갖고 헤지펀드들 중에 이런 포지션으로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난티나 북방주를 왜 자꾸 매도하거나 홍콩 기초자산 갖고 있는 것들을 리스크 관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 북한 재료 나왔을 때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합의. 근데 개성공단 트럼프가 거부. 오히려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강산이든 개성이든 하나는 풀어줄 거다라고 좀 봅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날이 꼭지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대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7월 1일 날 시장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현대건설도 우리가 56,000원대 70% 팔으라고 그랬죠. 5만 원 초이까지 봐야 된다고 그랬죠. 문제는 은행주하고 즉 홍콩 쪽에 기초자산을 많이 투자한 은행들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난티도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호재 나올 때 매도해요. 시장한테 이 변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초기에 봉합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나 일본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환율이 급등하는 코스로 간다. 이 변동성을 숙지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조의 TMS입니다.